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김종배 시선 집중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재명 지사님이 전화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 인터뷰를 하시면서 여러 차례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100% 공감하는 게, 저도 요즘 기본소득과 관련한 내용으로 여러 전문가 또 정치인들이 개소리를 늘어놓는 걸 보면은 많이 화가 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상당 부분 지들이 언제부터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었다고. 아니, 이재명 지사님 핵심 정책이 뭡니까? 기본소득 아닙니까? 그리고 성남 시절 때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고 부분적으로 실행하셨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재명 지사님이 선도적으로 이 기본소득 여기까지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도 받게 되고, 그리고 전 국민적으로부터 이렇게 관심이 이제 쏠리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너도 나도 숟가락 얹으려고 이놈 저놈 여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다 기어져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진 좋습니다. 이 좋은 정책을 공론화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게끔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박수 치지. 그게 이재명 지사님 핵심 정책이고 수건 정책인데, 그런데 거의 부정적이고,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이재명 표의 어떠한 기본소득을 너무 폄훼하고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에? 그리고 너무 이론적으로만 이재명 지사님께서 이 인터뷰 중에 나오는데, 자, 제가 좀 부연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이 영상, 이재명 지사님 인터뷰하시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죠, 어제. 네네.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건데요. 네. 지금도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추가 제한 지원금 지급이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걸 복지정책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네. 이건 불쌍한 사람을 돕는 제도가 아니고요. 경제 수요 공급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옛날처럼 기업, 즉 공급이 아니라 소비, 즉 국민에게 직접 지원해서 소비를 늘리는 거예요. 네. 경제 효과를 노린 것이고, 다만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불쌍한 사람 골라서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지원, 시해, 은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좀 달리 해달라. 예를 들면 예. 우리가 나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예. 나쁜 경제 상황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극복할 수 없으니까 대증요법으로 아픈 데나 좀 이렇게 예. 치료하자. 이게 바로 복지 정책이고요. 근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원래의 선순환으로 되돌아가자라고 하는 건 경제 정책이잖아요. 예. 뭐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며칠 전에 최운열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제 그 최운열 전 의원도 이제 이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말이, 네. 기존에 이제 그 복지 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그러니까 통합하고 일원화하면은 사실은 재원이 생각보다 덜 들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게 현장성에 좀 기초해야 되는데, 예. 그냥 이론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무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돈이 필요하지, 그럼 증세해야지 이런 생각이라든지, 네. 돈이 필요하니까 기존 복지를 다 정리해야지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더 내라는 거야? 그럼 복지 없어지는 거야? 네. 당연히 저항하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복지 정책에 손댈 필요가 없고요. 증세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일반 회계 조정으로 소액이 가능하고 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증세 논의를 해도 늦지 않죠.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JTBC 뉴스룸에 나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생계에 도움이 되려면 최소한 최저 생계비 수준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여기는 엄청난 재원이 드는 거기 때문에 바로 도입하기는 힘들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런 게 바로 똑같은 문제라는 거죠. 이게 아니 왜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예. 조금씩 천천히 순차적으로 네. 좀 이게 저는 현장에서 행정을 해본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10만 원 정도 지급하니까 효과가 엄청나게 크더라. 네. 10만 원씩 1년에 2번 주다가 좋네. 그러면 1년에 4번, 1년에 6번, 네. 1년에 12번 100만 원 해서 12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한 번에 그냥 한다고 책상머리에서 계산하니까 자꾸 무리한 계획이 나오고 증세 얘기 나오고 예. 무슨 복지 폐지인제 얘기 나오고 불가능하다는 얘기 나오고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지사님께서는 일단은 1년에 50만 원, 그다음에 한 5년 뒤에는 1년에 한 100만 원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그 지사님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방법입니까? 그냥 쉽게 예 만든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게 그렇죠. 이게 지금 당장은 국채 발행해서 세금 넣는다고 자꾸 주장하잖아요. 네.
아니 국채를 2년, 1, 2년, 3년짜리를 발행해가지고 일반 회계에서 갚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비상 상황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통상 상황이 아니라 비상 상황이니까 네. 일단 절벽에 굴러 떨어졌는데 예. 절벽을 기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뭐 K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꺼내면서 네네. 근데 뭐 그 간단히 정리하면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라 선별적 기본소득을 주장할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니 그 기본소득이 일단 아니고요. 네. 뭘 기준으로 선별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안철수 대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자꾸 청년 또는 일부 선별해서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데 예. 선별을 하면요. 예.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 내는 사람하고 혜택 받는 사람이 분리가 되는데 나중에 또 늘려나갈 때 네. 세금 내는 사람이 저항하죠. 예. 그러니까 세금 내는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이거 이제, 여기 한 12분 정도 돼요. 전체 인터뷰 내용이.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 몇 번이고 이 기본소득 관련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지금 너도 나도 이 김종인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재명 지사님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안철수와 이재명을 이렇게 대등한 관계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아예 씨발 여기 오지 마십시오. 이제 무슨 안철수 같은 인간하고 이재명 지사님이랑 동등한 입장에서 뭐 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재명도 지지하고 안철수 지지하고 다 좋은데 제 방송에는 오지 마요. 짜증나니까. 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진짜 이거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끼어들어갖고 한마디로 그냥 여러분 이재명 표 기본소득을 하면 됩니다. A부터 Z까지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선명하게 돼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안철수 얘기하다가 잠깐 또 옆길로 샜는데 자 보십시오. 아까 안철수도 그렇고 김종인도 그렇고 또 누구누구 여러 전문가라든가 뭐 정치인들 이런저런 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 무슨 뭐 1900년 아니 19세기부터 뭐 시행됐다 뭐 이론적으로 뭐 책 읽듯이 쫙 읽고 이거를 뭐 근데 재원 충당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이재명 지사님 외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하려면 무슨 뭐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이런 쿵쳐놓고 그냥 기본소득 그냥 숟가락만 얹고 이제 다 찾아보시죠. 이걸 재원 충당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사람이 이재명 지사님 말고 있나? 에? 이거는 보수든 뭐 진보든 마찬가지로 다 이런 개소리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내가 며칠 전에 이상희 그 교수 관련한 영상을 올렸잖아요. 이상희 교수 그리고 여기에 나온 뭐 전문가들 또 그 진보든 보수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론적이에요. 근데 현 단계에서 그거를 바로 실행해 나갈 수 있고 행정을 바로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여태까지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100년도 더 걸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번에 또 했잖아요. 또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진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짤막하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자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인데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는 내가 정의당에 있어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진보가 없으니까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보수화 될 겁니다. 그러면 진보의 어떤 한 축이 그나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의당의 기본 진짜 코딱지만큼이지만 약간의 기대가 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지켜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소득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고 난 후 이제 완전히 접었습니다. 얘들은 진짜 메갈리아나 그냥 쎄쎄쎄하고 노는 게 딱 맞다고 봅니다. 자 영상 잠깐 볼게요. 그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농어민, 그다음에 청년, 예. 그리고 문화예술인처럼 예. 이 사람들이 노동을 하잖아요. 예. 일을 하는데 시장에 상품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어떤 소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네. 그리고 그걸 운영해 보면서 네. 이걸 보편화하는 문제. 자 여러분 농어민, 농촌, 뭐 어촌 뭐 이런 데 뭐 기본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거 이재명 지사님께서 예전에 성남 시절 때부터 이걸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그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농민이라든가 어민이라든가 뭐 등등
뭐 노인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보자. 그리고 부분적으로 또 성남에서 했지 않습니까? 24세라든가 이렇게 배당, 그러니까 청년 배당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 단계가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지금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식 지금 불알 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는 넘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번에 이재명 지사님께서 경기도에서 또 국가적으로 또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금은 보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논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단계 지나서 2단계가 가고 있는데 1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뜬구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정의당이 그래서 민주당 이중 때 되는 거고 수십 년 동안 저 당이 크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그냥 말로만 저러는 거예요. 자, 또 들어보세요, 또. 대해서 근데 보편화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본소득당에서 얘기하는 게 60만 원입니다. 근데 월 60만 원을 전 국민한테 주려면은 300조예요. 1년에. 그렇지.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지금 우리가 한 500조 가까이 되잖아요. 네. 자, 보십시오. 기본소득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비례대표로 한 명 됐을 겁니다. 그 여성, 누구야? 정혜인인가? 이름 내가 까먹었네. 용혜인인가? 정혜인인가? 걔네들이 이제 정책이 이제 60만 원씩 주자. 월입니다, 월. 이런 식으로 훅 들어옵니다. 그럼 월 60만 원씩이면은 1년이면 300조인데 우리나라 예산이 500조인데 이러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식이면 나도 반대합니다. 근데 이재명 표의 기본소득 언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파식 기본소득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우파식이든 뭐든 그건 나중에 따로 떼서 영상을 또 만들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국민들한테 거부감이 생기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지금 기본소득당 그 여성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60만 원 저거 했죠.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완전히 하려면 60만 원도 안 돼요. 에? 더 해야지. 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또 그랬잖아요. 아까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에서도 1년에 50만 원씩이라도 일단 해보고 그게 이제 정착을 어느 정도 가고 또 몇 년 있다 이런 식으로 차츰 이제 하자 이렇게 얘기했지.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설득력 있고 이게 다가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훅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재명 표의 기본소득을 완전 혼란하게 만들어 버리고 누더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국민적인 저항이 있죠. 에? 그리고 기사 달 때도 언론들이 타이틀 달대로 그렇게 달겠지요. 당연히 뭐 공짜로 돈 준다. 이런 식으로 훅 들어와 버리니까 막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 자, 정의당은 내가 완전히 이제 지웠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여줄게. 보십시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150조가 2차 추경까지 150조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뭐 3차 추경 들어간다고 하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더 하겠고,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 안 되면 4차 추경까지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번에 국가재난지원금 해서 얼마 지원금 나왔죠? 14조 얼마 들어갔죠? 투입이 됐죠? 거기서 지자체한테 이제 비용을 떠넘긴 게 한 2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국가지원금이 12조 얼마 들어갔어요. 근데 그 12조 얼마씩 가갖고 효과를 톡톡히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12조 투입하면서도 홍남기가 버티고 또 개지랄 오도 방정 다 떨었잖아요. 한두 달 동안. 뭐 된다 안 됐니? 거의 겨우 뭐 12조 투입하는데. 근데 보십시오. 이 공적 자금 많이 들어봤죠? 뭐 대기업에다 막 밀어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업에다 밀어주고.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150조 그냥 바로 그냥 투입이야.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는 별 큰 뉴스거리도 안 돼. 에?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12조 정도가, 고작 12조 투입하면서 막 오두방정, 뭐 나라 망할 것 같이 하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150조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방구의 얘기도 없어. 에? 이 150조 또 어디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뭐 이게 뭐 나쁜 데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이 부분도 내가 이것도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저거 하겠지만은, 예? 여러분, 이번에 또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아시겠지만은 이 예산도 32조인가 들어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뭔지도 모르겠어. 까놓고 얘기해서. 그리고 그거 안타까워하고 하는 겁니다.